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익 강사 피터입니다. Part 1, Part 2, Part 5 and 6 팁스를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야 할 텐데 제가 지금부터는 Part 7에 대해서 여러분 팁스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이 조금 관심을 좀 더 많이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Part 7의 팁스라 뭐 이런 약간 의아해하면서 이 강의를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13년째 쿠키학원에서 강남 쿠키학원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데 13년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이제 대학 특강을 이제 107회 이상 동안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87. 독해는 되는데요. 선생님 끝까지 못 풀어요. 이런 거 굉장히 딱딱 오시죠. 예, 타임 리밋이 있기 때문에 75분, 이 75분이라는 시간 내에 100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700점대 되는 학생들이 20분에서 25분 정도 5, 6를 이제 시간을 소진하고요. 나머지 한 50여 분 동안 7, 48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현장에 딱 현장 고사장에서 토익 시험을 보면 사실 50분 이렇게 못 느껴요.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문제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48문제의 싱글과 더블, 싱글 여러분 153번부터 180번까지 28개, 그 다음에 더블, 이 더블이 문제죠. 181번부터 200번까지 20문제를 풀게 되는데 다 시간 조절에 실패를 많이 겪죠.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가장 또 이 시간 조절에 실패를 많이 겪는 학생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정말 여러분 옆에서 하나하나 도움을 드리고 싶으면 간절하나 이 동영상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그래도 당장 내일 시험을 보게 되면 요거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제가 팁스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븐은 이런 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바란다라는 건 좀 무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습도 해야 되고 많은 문제도 풀어야 되고 또 질문 유형별, 지문 유형별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좀 더 열심히 또 하셔야 되고 또 아티클 여러분 짜증나시죠? 말만 들어도 지금 아티클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그죠? 아티클은 굉장히 짧지만 또 물론 긴 것도 있지만 짧지만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아무튼 세븐 많이 힘드실 겁니다. 준비 잘 하시고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어휘력도 또 풍부해야 되고 또 속독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해 두셔야죠. 제가 일단 팁 하나를 드리면 세븐은 문제 푸는 시간 세븐이 들어가는 시간이 몇 시대입니까? 11시 15분에서 11시 20분. 정기토익이 10시 5분에 딱 시작해서 11시 15분에서 11시 20분 사이에 내가 세븐이 안 들어가면 끝까지 못 푼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11시 15분 정도에 5, 6를 끝내야 된다. 이거는 학생마다 조금 다른 학생들도 있어요. 시험 문제 푸는 방법이 7부터 푸는 학생들도 있고요. 7의 더블부터 푸는 학생들도 있고 5, 6가 강한 사람은 이렇게 또 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가장 이상적인 건 처음부터 푸는 거예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갑자기 여러분 7 더블부터 푸는 게 좋다라는 그런 어떤 강의 때문에 한 번도 연습해보지 않고 고사장 가서 그냥 7 더블부터 풀면 그냥 처음부터 지쳐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15분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15분 남았는데 52문제 5, 6가 남았을 때 그 느낌은 굉장히 여러분 부담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게 아닌가, 가장 이상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많은 좀 연습을 해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정석대로 풀다 보면 싱글을 풀 때 153번부터 154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싱글 파스 첫 번째 문제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쉬워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쉬운 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지문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지문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독해를 풀다 보면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나오는 싱글 파시지가요. 아티클 또는 좀 굉장히 길고 좀 어려운 게 나올 수 있어요. 이때 과감하게 제끼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900점 이상을 노리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얘기는. 그런데 700에서 일단 800 아니면 500에서 일단 700점을 올려야 되는 학생이라면 이런 것들을 요긴하게 써먹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점수 문제 번호대로 얘기하면 한 165번 정도 때 뭔가 확 오는 게 있어요. 딱 판단해서 이거 만만치 않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제끼는 것도 괜찮다. 물론 다 풀고 나서 그 제낀 것을 다시 풀 수 있는 시간이 남는다면 그때 하면 되는데 근데 그런 시간이 안 남는다면 더블 패스지 끝까지 푸는 게 그나마 낫다라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87이 181번부터 200번까지 구성하고 있는데 더블이 4개가 나옵니다. 그 더블 하나당 5문제씩 나오죠. 그래서 181번부터 181, 182, 183, 184, 185 이렇게 하나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더블 패시지는요. 181번부터 185번까지 구성하고 있는 더블 패시지는 쉬워요.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요. 갑자기 길어져. 엄청 양이 많아져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려워요.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끝에 196번부터 200번까지 구성하고 있는 5문제짜리 마지막 더블 패시지를 못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우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정기 토익이라는 걸 시험 볼 수 있게 되는데 요즘은 뭐 달마다 2번씩 있잖아요, 거의. 이런 시험을 풀게 되는데 1월 달하고 2월 달, 7월 달하고 8월 달. 이 달, 여러분 무슨 달입니까? 방학 달이에요. 평달보다 학생 응시자 수가 3배에서 4배까지 많은 달이에요. 그때 점수대가 300에서 500점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시험을 보는 달이에요. 토익은 상대평가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은 더블의 마지막까지 갈 수 없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러면 여러분 더블 패시지가 참 희한한 게 196번부터 200번까지 구성하고 있는 내용. 이 내용이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선생님 진짜 네. 가보시지 못하셔서 그렇지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정말 쉬워요. 근데 난이도는 쉬우나 배점은 높아요. 왜 그럴까요? 특히 1, 2월, 7, 8월. 소위 우리는 이거를 대박달이라고도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응시자가 많은데 그 많은 응시자들이 거기 끝까지 못 가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죠. 배점은 높아요. 난이도는 쉬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야죠. 그래서 싱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블에 196번부터 200번까지 푸는 학생들, 이렇게 머리를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요, 더블, 이거 뭐 대학 특강 같은 데 나가면 이제 일화로 이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방학 달에요, 196번부터 200번까지 5개만 정답을 써서 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몇 점 나왔는지 아십니까? RC가? 보통 우리 5점씩 계산하잖아요. 그럼 5문제니까 5, 25, 25점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 점수는 RC 점수가 55점이 나왔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굉장히 배점이 높다라는 거예요.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당 거의 10점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2시간 내내 그 5개만 풀어갖고 냈는데 주변에 그 낼 때, 그러니까 시험지 걷잖아요. 낼 때 그 뒤에 학생이 내 그 시험지 OMR 카드를 보고 저를 쳐다봤던 그 눈빛을 아직 잊을 수도 없습니다. 그 격렬하고 뭐라 그러지? 그 무시하는 그런 눈빛. 아니야, 나 토익 강사야. 나 일부러 그래 보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죠?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196번부터 200번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치링을 하라라는 말을 농담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5개는 무조건 맞추는 게 좋다. 그리고 특히 1, 2월 달, 그 다음에 7,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배점이 높다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세븐은 간단하게 구인 광고 하나만 잡았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어떤 팁스로 전달하기에는 동영상을 통해서 팁스로 전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괜히 동영상 보고 뭐야 욕먹느니 차라리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나 정도만 좀 뽑아주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 구인 광고는요 무조건 나와요. 보통 앞번호 때 좀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더블 패시지에서 여러분 구인 광고 다음에 또 하나 이메일 같은 거 이런 게 지금 나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면 구인 광고는 딱 일정한 틀이 있기 때문에 준비해 두시면 되게 쉽게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구인 광고의 특징은 지금 제목만 봐도 광고 내용을 쉽게 파악 가능하다. 네, 제목만 봐도 광고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원티드 같은 거 나오고 뭐 직업명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이따 나중에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이나 경력, 업무 설명과 채용 조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잖아요. Job seekers. 그죠? 여러분 우리는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구인 광고 같은 거 볼 거 아니에요. 보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지원할 거 아닙니까? 뭐 직접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력서를 쓰기도 하고 인터넷상에서 쓰기도 하고. 그럼 맨 처음에 여러분 뭘 봅니까? 어떤 직이냐? 이거 보죠. 그 다음에 뭘 보세요? 하는 일을 보죠. 아니에요? 하는 일 안 봐요? 그러면 연봉부터 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어떤 직업이냐? 포지션을 본단 말이야. 그 다음에 회사도 볼 거야. 회사 기본적으로. 회사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뭘 보냐면 이 회사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자격 요건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자격 요건 본 다음에 또 이제 좀 뭐죠? 이제 뭐 혜택 같은 거 보잖아요. 혜택 같은 게 뭐가 있는지 봐야죠.
그리고 이제 거리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 여기 지원하고 싶다. 그럼 지원하려면 지원하는 방법 같은 걸 보잖아요. 이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8세븐의 구인 광고는 딱 그 구성만 알면 문제가 뻔하잖아요. 자격 요건 물어보는 거, 자격 요건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포지션을 광고하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의 문제는 보통 100%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걸 읽는 사람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원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온라인상에서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아니면 전화를 해서 이런 것들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다, 틀이. 그러니까 그 틀에 맞춰서 빠르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구인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으로 읽을 필요는 없다라는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의 일정한 틀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다. 그래서 문제당 1분 정도를 잡아야 되는 게 이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 2문제짜리면 2분 정도에 해결할 수 있다. 2분도 많아. 3문제짜리면 여러분 3분? 아니야. 2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요 얘기를 좀 하려고 여러분 8세븐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딱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편하게 보일 거예요. 딱 구인 광고 딱 보면 100%예요. 딱 이렇게 제목이 나와요. 네, 그리고 회사명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대우 및 혜택들이 나와요. 연봉이 얼마다, 어떤 혜택을 준다, 휴가는 얼만큼 준다, 1년에 얼만큼 준다, 이런 거 나와요. 그 다음에 자격 요건 같은 거 나오죠. 경험이 있어야 된다. 5년 이상의, 같은 분야에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 bilingual, 뭐라 그러지? bilingual, 한국말로, 2개국어 이상의 언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원 방법 같은 거 나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뽑아봤어요. 1번, 제목과 회사 소개.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제목과 회사 소개가 지문 초만에 제시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 소개. 업무 소개, responsibilities. 그 다음에 include. 이런 단어를 이용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your responsibilities, include 또는 involve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열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시간 같은 것도 나오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합니다.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우 및 혜택 같은 거. 그러니까 입사할 때 받게 될 대우 같은 거. 연봉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것보다는 benefits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뿌리고 있고요. 또 복지 혜택 중에서 휴가 같은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원 자격 및 조건. 이거는 requirement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라는 requirements. 이런 단어가 딱 보이면은 보통은 경력자를 뽑을 때는 experience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구인 광고에 나오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따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쫙 외워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원 방법. 보통은 웹페이지 같은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이메일을 automatically, 전자식으로, electronically, 전자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직접 찾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마침 저희 그 실전 모의 토익, 여러분이 지금 보신 거 있잖아요. 그 문제 중에서 하나가 있어서 발췌했습니다.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딱 보세요. 그럼 여러분 딱 wanted 나오잖아요. 이거 사람 구하는 거. 이거 무슨 포지션이냐? 매니저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회사 명이 나와요. 딱 보니까 레스토랑이네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네요. 이런 버거킹 이런 거 이렇게 특정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거 이런 거 나오고요. 몇 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4명 뽑는다라는 거고, 이거 10시간 시프트 교대로 한다라는 거고, 10시간마다. 그 다음에 6시부터, 저녁에 일하는 사람을 뽑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녁 10시부터 6시까지. 힘들겠네요. 근데 혜택, full benefits offered라고 해서 여러분, 많은 혜택을 준다, 충분한 혜택을 준다라는 건데, 그 혜택에 대해서는 나열하지 않고 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ideal candidate,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successful applicant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성공적인 지원자, 이상적인 후보자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자격 요건 같은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거 나와요. qualified applicant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방법, 지원 방법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럼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서 해라. 웹페이지 이렇게 웹 주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쫙 뿌리니까 기본적인 틀이 있다. 그래서 제목, 그 다음에 회사명, 그 다음에 혜택 같은 거, 대우 같은 거, 그 다음에 자격 요건, 그 다음에 방법 이렇게 나온다. 요걸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가 what is not mentioned, 언급되어지지 않는 것. 두렵죠, 이런 문제.
하나하나 대입해 봐야 되는 거 여러분 좀 짜증나잖아요. 이게 155번이면 두렵지 않은데 185번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은 급해 죽겠는데 하나씩 대입해 봐야 되고 이런 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87은 또 심리전이기도 해요. 네, 그것도 좀 참고로. 그래서 as a job requirement. 그러니까 job requirement로서 이제 언급되지 않는 게 뭐냐? 그럼 자격 조건을 보는 거예요. 그럼 빠르게 그 자격 조건 있는 부분이 여기 보게 되는 거고, 여기에 지금 이전에 management experience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경영이 있어야 된다. 관리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하고 이 같은 분야. 왜 같은 분야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아까 제목에서 레스토랑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food service industry가 있는 거 봐서는 그 동종업계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이제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구체적으로 몇 년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뿌릴 때도 있어요. 3 to 5 experience 뭐 이렇게 뿌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strong communication. 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leadership skill 뭐라고 해요? 지도력 같은 거. 네.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clean criminal background check. 그러니까 범죄 배경 체크, 클린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전과자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르면 돼요. 그러면 한번 거꾸로 봐볼까요? 거꾸로 정답은 뭐 뭔지 모르겠지만 뭐 딱 보니까 availability 이용 가능해야 된다. work additional hours가 있어요. 추가적인 시간을 뭐 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돼야 돼. 추가적인 시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라는 거. 언급된 적이 없잖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 위에 거 볼까요? 경험. similar position이라는 건 제목이 restaurant이 있었고 회사명에 restaurant이에요. 그 다음에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여기에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통해서 similar position에 경험이 있어야 된다. 오케이 맞고요. 그 다음에 good verbal skills 이게 paraphrasing이라는 거예요. good communication skill, strong communication 이게 verbal skills 이렇게 paraphrasing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paraphrasing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말 바꾸기예요. 말 바꾸기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는 8-2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3-4 굉장히 중요합니다. 7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felonies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모르는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알 수 있지 않을까? illegal 뭐 나빠 보이지 않아요? legal이 법적인데 illegal 그러면 안 좋아 보이지 않아? 그 다음에 이런 behavior는 행동인데 거기다가 no라고 돼 있어. 아 이게 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느냐?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단어를 몰라도 그럼 되니까 어차피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D번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문제는 100%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 맞춰주세요. 깔끔하게. 한 문제 더 있더라고요. 네, 7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 케이스는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인데요. What are candidates? 후보자들이 뭐 하라고 지시받느냐라는 거야. 후보자들이 뭐 하라고 지시받느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제 지원했다 이거야. 지원하고 싶다 이거야. 그럼 지원하려면 맨 마지막에 지원 방법. 이거를 물어보는 것이다라고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보기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 결국 여기에요. 마지막 부분 그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우리의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사용하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럼 정답이 뭐겠어요? 여기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간단하게 맞출 수 있잖아요. 뭐 컴퍼니 웹사이트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 웹사이트에 방문을 해야지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번을 쉽게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요 정도만 8-7은 잡았어요.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많은데 7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딱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요 정도 부분 구인 광고 같은 경우는 요것만 딱 준비하면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상품 광고도 그렇고요. 이메일, 편지 이런 것도 다 일정한 틀이 있어요. 그런 틀에 대한 내용을 지문 유형별로 일단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질문, 아까 not mentioned 같은 거 있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기본서 같은데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런 연습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굳이 독해를 처음부터 계속해서 순서대로 풀 필요는 없다. 중간에 4번째 또는 5번째 좀 확 오는 게 오면 아 이거 시간 좀 걸리겠다라고 판단되는 게 오면 과감하게 제끼고 뒤에 거로 넘어가는 게 좋다. 그리고 1, 2월 그 다음에 7, 8월 방학달 같은 경우에는 196번부터 200번까지 더블 패시지 이 5문제가 배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5문제를 무조건 맞추도록 노력해라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요 심리가 그래요. 5, 6 문제를 풀었는데 굉장히 쉬웠어요. 오늘 좀 될 것 같아. 오늘 좀 점수 좀 맞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어요. 5, 6가 딱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7 딱 들어가잖아. 153, 154 문제를 딱 푸는데 오, 괜찮아. 야, 이거 느낌 좋아. 시간도 충분해. 그리고 155, 156, 157 딱 들어갔는데 괜찮은 거야. 근데 갑자기 어떤 막히는 독해가 나온 거야.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어떤 심리가 있냐면 잘 돼왔잖아. 잘 돼왔으니까 요거를 해결해 내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이런 심리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엄청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투자하다 보니까 결국 예전처럼 더블 파시지를 시간의 부족으로 또 못 풀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과감하게 잘 되었다 할지라도 막히면 과감하게 제끼고 그 다음에 다음 걸로 해서 끝까지 푼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다시 그 문제를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하셔야 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8세븐에 대해서 구인 광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